안녕하세요. 한국심리학회 심리학대중화위원회 강동주. 김서연 리포터입니다. 이제는 희망할 시간입니다. 최혜만 교수님의 특별 강연회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을 통해 희망에 대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강연 너무 잘 아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작가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전하는 사람 최혜만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작가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강연에서는 사실은 희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은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희망이다. 그 얘기를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더럽게 희망적인 겁니다. 책 소개와 이 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 다른 긍정 정서랑은 다르게, 다른 긍정 정서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긍정 정서거든요. 근데 희망은 오히려 뭔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뭔가가 부족할 때 그 안에서 이게 피어나는 그런 긍정 정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이제 말씀하셨던 희망이 강조되어 있던데 작가님의 희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정수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 어떤 세계관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고, 그리고 전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이 오늘을 찾아오도록 하는 강렬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까 사실 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점에서 갑자기 밝아지는데 그 터널 끝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 놀랬어요. 아, 너무 놀래고 이 부분이 정말 감명이 음, 깊었는데 사실 하루하루 좀 무기력하고 희망을 찾고 싶지만 희망이 손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잡히지 않은 것 같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음. 희망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희망은 네. 그 영어 표현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 courage가 이제 용기잖아요. 근데 encourage 하면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격려예요, 격려, 한국말로. 그쵸, 저도 그래요. 이렇게 빛이 조그맣고 뭔가 가능성이 낮고 이러면 되게 잘 안 보이죠, 그게. 근데 희망은 그런 확률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60% 성공할 거다 이러면은 희망을 느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0.1%, 뭐 1%라도 불확실하고 뭔가 그렇지만 뭔가 그 아주 작은 걸 보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거든요. 희망은 아까 제가 처음에 희망의 정의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 확신을 갖게 하는 삶의 태도,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미래는 다행히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는 진짜 불확실하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작은 어떤 내 눈에만 보이는 어떤 작은 그 빛 줄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 한 번을 더 시도하게끔 해주는, 앞이 안 보이지만 그게 희망감인 것 같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작게 빛나는 그 빛을 발견하는 노력, 음, 보려고 하면 다 보여요, 사실은. 예, 완전한 어둠은 없거든요. 아주 작은 빛, 그걸 보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이게 동굴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저 그 길 끝에, 터널의 끝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심리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철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제 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에 너무 매력에 빠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심리학 분야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아마 심리학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가시면, 심리학 안에서 임상심리학도 있고 제가 전공한 사회심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심리학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그 심리학의 그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삶을 낫게 해주는, 뭐 단순히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많이 알려져서, 이런 건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어떤 심리 원리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이해, 뭐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